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포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끝냈죠. 이 공포는 이제 어떠한 말하자면 형식이 있느냐, 또 공포는 어떠한 식으로 짜여지느냐 하는 것인데, 먼저 공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부재들이 기둥 위에 올라가면서 되느냐. 물론 기둥 위에만 있으면은 그게 이제 주심포 양식이라고 그럽니다만은,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쭉 살펴봤을 때 기둥을 세우고 창방까지 걸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있고 창방이 있고 그 다음에 주두를 올렸죠. 이것이 이제 주두, 기둥머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주두를 여기다가 올리면은 바로 이런 홈이 있고 튀어나온 것이 있고 여기에 홈이 있어서 서로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려서 안 움직입니다. 딱 올리면은 거기에 첨차라고 하는 것과 삶이 첨차라고 하는 것이 십자로 여기에 걸리게 되고, 그 위에 다시 이 홈에 소로가 걸리게 되고, 이 소로 위에 다시 또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쭉 일컬어서 다 연결됐을 때 그것을 공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재들이 하나하나 결구가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공포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연결되어서 모여졌을 때 이제 바로 이와 같은 형식들로 집에서는 나타납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잠시 후에 제가 포 양식 분류를 하면서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의 형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둥 위에 이렇게 쭉 올라오 공포가 있을 경우에, 기둥 위에만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주심포라고 그럽니다. 주심포 양식. 그런데 기둥 위뿐만 아니고, 자, 여기서 볼까요? 이렇게 기둥 위에만 있을 경우에는 이거 이제 주심포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는 물론 기둥 위입니다만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이렇게 공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것은 다포라 그럽니다. 다포. 예. 다포 양식, 다포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주 간결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후대에 되는 것인데, 그것이 입공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새 날개처럼 되었다. 그래서 입공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입공 양식은 바로 이제 이러한 형식을 가졌을 때 이것을 입공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입공이 하나, 새 날개 같죠? 이 부분이 새 날개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있으면은 초입공, 이입공. 초입공만 있을 경우가 있고, 이입공 아니면 삼입공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심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은, 주심포 양식은 기둥 위에만 우선 공포가 올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심포는 고려 때까지만 해도, 또 2조 초기까지만 해도, 제가 참 2조라는 말을 자꾸 쓰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께서 참 감사하게도 그것은 정식으로 조선조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하고는 직접 통화를 못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조선조, 고려조, 조선조 그럽니다. 그러나 시대 구분할 때 조선조라고 했을 때 굉장히 혼선이 많이 빚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국호를 쓴 것이 고려 이후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가 후대에 이름을 전부 다 붙였습니다만 사실은 통칭 조선입니다. 당군조선, 우리가 당군조선 그러지만 조선이죠. 그것도 기자조선 역시 우리가 붙인 이름입니다. 조선입니다. 국호는 위만조선 역시 국호는 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고조선
옛날의 조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나라 전체를 지칭하는 고유명사와 같아요. 흔히 우리가 우리나라 무를 이야기할 때 조선무 그러죠. 조선무. 또 우리나라 독특한 건축 양식을 조선의 건축 양식, 우리나라 종을 조선의 종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역사 학계라든지 사학계라든지 이런 데서 조선조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시대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2조 때까지만 해도 사실 저 주심포 양식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다포계가 뭐 전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주심포 양식이 대부분인데,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이 다포라고 하는 양식은 전혀 없었던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영조법식에 나와 있는 다포 양식입니다. 이 영조법식은 한 1100년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송내 북송 때. 그러니까 이것이 주심이고 기둥이 없는데 지금 포가 올려졌죠. 이러면은 이것은 다포계 양식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때에 이 다포계 양식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들어왔거나 잘 안 썼거나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제가 그 영조법식 자꾸 이제 아까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영조법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몇 시간은 더 이 건축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교 이렇게 이제 정각 같은 걸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영조법식이라 하는 것은 목조 건축에 있어서는 이 영조법식에는 꼭 목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목조 건축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참고를 해야 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그러한 책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이것은 1100년경이라 그러는데 사실 북송 중령 2년 1103년에 그 이명중이라고 하는 이가 황제의 칙명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명중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이계, 명중은 자호일 겁니다. 그래서 이명중 그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34권으로 총 만든 겁니다. 지금은 근데 이것이 8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권수는 34권이지만은 우리가 책으로 할 때는 8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1권에서 18권까지는 각가지 건축 이론, 용례, 또 제도적인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도면이 안 나오고 쭉 설명이 나오고 분류법이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오고요. 19권에서 34권까지는 뭐 호체, 돌작업, 대목 작업, 소목 작업, 조각, 뭐 화체 작업 등등 각가지의 그 기법 또는 건축을 할 때 실제로 도안 같은 것을 뜰 때 필요한 설계도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목조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에도 이 책을 건축하는 분들은 건축학계 같은 데는 번역을 해서 다 보면서 우리나라 건축의 변화된 것을 같이 거기에서 비교 연구하고 더 발전시켜 가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을 보면은 제가 지금 제 5책이고 권수로는 30권에 해당됩니다. 30권에 해당되는 건데 안에 보면은 이제 기둥법에서부터 이렇게 멀어서 조금 여러분이 보시기가 그런데 지붕 이렇게 이런 데는 이제 지금 포를 해놓은 것이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전부 다 하나하나 그 부재 같은 것을 깎고 하는 것들을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주두라고 하는 형식 같은 것도 이런 데서 다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 석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거의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8책으로 되어가 있는데
제가 이 자꾸 그 영조법식에 나오는 그림들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조법식에 벌써 다포가 나왔다. 그러나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는 저 다포 건축이 보이지를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심포는 기둥인면에 아까 그 주두를 올려놓고 또 그 위에 첨차라고 하는 거 아까 보셨죠? 첨차, 살미첨차, 뭐 그 이제 표현마다 약간씩 다릅니다만은 그 다음에 장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올라가고 장혀 위에 돌이라고 하는 것이 갑니다. 장혀, 돌이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외목돌이, 주심돌이가 있고 외목돌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혼선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원기둥에서 올라오면은 이게 주심포 양식이거든요. 그러면 창방이 이렇게 검게 보이는 것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마주 보이는 방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주 보이는 방향. 그 위에 주도가 올라가고 첨차, 살미 첨차라고 합니다만 첨차가 두 개로 걸렸습니다. 그러면 살미 소첨차, 큰 건 살미 대첨차. 그리고 여기에 이제 뜬 장애가 또 이 방향으로 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보가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보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올라가서 다시 초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장애라고 하는 것이 또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보 위에 또 장애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둥 위에 이렇게 걸리는 그 돌이,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석가래를 받는 것들입니다. 석가래를 전부 다 이 돌이 위로 걸쳐집니다. 그래서 기둥 위에 있는 것이 주심돌이고 기둥에서 하나 밖으로 나갔을 때 이것을 외목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기둥이 있고 한 खे 나가면은 이것이 뭐냐면 밖으로 일출목, 한 출목이 나갔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몇 포냐 몇 포냐를 따지는데 중요한 그러한 그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이것을 이제 주심돌이, 외출목돌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단면이고 투시도를 앞에서 보면은 이러한 형상으로 이것이 지금 걸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런 한 형식으로 걸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조금 아마 그 뭐 우리가 불교 공부하려 했는데 왜 자꾸 건축 이야기냐? 그러지만은 사실 저 건축이라고 우리 사찰에서 하는 건축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옛날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신심으로 해왔고 부처님을 모시는 공양으로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것은 그 짚어둬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주심포에서는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밖으로 나가는 출목이 일출목, 한 켜가 나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소위 그 정각의 안쪽으로도 이제 그게 나올 때는 그걸 내출목이라는데 주심포에서는 내출목이 전혀 없습니다. 외출목만 있죠. 외출목은 그것은 왜 외출목이 있느냐 하면은 외출목돌이를 걸어서 거기에서 석가래를 길게 뽑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 더 걸려야만 석가래가 길게 이렇게 뽑혀 나가죠. 안 그러면은 석가래를 너무 길게 뽑을 수가 없죠. 그러한 목적에서 저 외출목돌이라고 하는 것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심포 양식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앞에서 살펴봤던 봉정사 극락전,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 부석사 조사당, 수덕사 대웅전, 이건 전부 다 고려시대 때 겁니다. 또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의 것으로 보면은 무의사 극락보전, 또 도갑사 해탈문, 은혜사 거조함의 영산전, 송광사의 국사전, 관룡사의 약사전, 청평사에 가면은 회전문이라고 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회전문도 주심포 양식이고,
또 강화 정수사의 법당도 역시 이 주심포를 낍니다. 이와 같이 주심포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열거한 것은 국보나 보물급으로 되어 있는 정각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심포의 특징은 우리가 볼 때의 특징은 정갈하면서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멋들어진 그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법이 다포식이라 그랬죠. 다포식이라는 것은 공포가 굉장히 화려하고 많이 걸리는 것이 다포식입니다. 그래서 다포 양식의 정각을 하나 볼 것 같으면은 지금 범어사 대웅전에 지금 공포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촘촘하게 포가 지금 쭉 보이죠? 대웅전의 필약 옆으로 촘촘하게 보입니다. 기둥위에도 있고 기둥이 없는 곳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많이 걸리는 것을 다포 양식이라 그러는데 다포 양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